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줄곧 전북에 맡겨왔지만 입장을 바꿔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기념일 공모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선거법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민선 7기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수사가 요구됩니다.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시가 300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 상품권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년째 공전 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기념일 제정을 줄곧 전북에 맡겨왔지만 종전의 입장을 바꿔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기념일 공모에 나서 논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화각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정하는데 이달 10일까지 날짜를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추천하는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상징성, 그리고 자체 기념행사와 같은 참여도 역시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체부가 직접 문서로 기념일 선정 의뢰를 한 거고 들어오면 이제 정식 행정 절차를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념일 공문이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과 전남 등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보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전북 스스로 기념일 문제를 해결하라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도권이 전국으로 넘어갔음을 뜻합니다. 정부에서 기다려도 전북에서 기념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고부에서 시작돼 고창 무장기포 후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주로 입성하며 새를 떨쳤지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충청도와 전남, 강원도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의미 있는 전투와 관련 유적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그동안 전북의 동학기념일 추진으로 아쉬움을 삼켰던 타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보내려고 해요. 관련된 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요약해서 추천을 하고. 경제 위기에 이어 전북 몫이라고 자부하던 동학혁명 기념일마저 타 지자체에 뺏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전국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취재한 강동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자, 동학하면 누가 뭐래도 전라북도인데 타 시도에서 기념일 제정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타 지자체가 공모에 가능하지 않다면 지원을 준비할 이유가 없겠죠. 정부 공모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지역 참여도만 입증되면은 그 공모를 따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전북 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전국 경쟁으로 더 확대된 거죠. 제가 전북 외에 주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충남 우금치 전투를 비롯해서 전남에서 강원도까지 각종 전투가 여러 곳에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따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라북도로 봐서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인데 이 전북 지역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선 날짜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읍과 고창, 부안, 전주 등 이 고부봉기와 그리고 백삼봉기, 그리고 황토현 전승일, 그리고 전주 화약일까지 많이 나눠져 있죠. 나중에는 차선책으로 전주 화약일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자, 시군은 그렇다 치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전라북도 역시 좀 책임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조정자 입장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그런 성향은 강해졌거든요.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가 이 기념일을 따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정부 관계자가 전라북도를 방문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 도와 4개 시군 관계자가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전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부가 실망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기대를 접고 또 공문을 이제 발송하게 된 것이죠. 자,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 타 시도에서 정해진다는 건 좀 상상하기도 싫은데 전라북도 입장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취재진이 전라북도의 입장을 물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조정 책임을 물었지만 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직접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데 지역 중에 저기 법정 기념일이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그 논리라든지 이론을 좀 발굴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활동을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앞으로도 더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시군마다 선거법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수사 대상이 현직 단체장인 경우가 많은데 민선 7기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는 수사가 요구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금권 선거 의혹을 두고 남원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선거 직후 현 시장을 지목하며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장한테 15만 원 받은 거 누구 갖다 줘버려 경찰서. 집어주라고 줬는데 선대도 경찰서 들어가자 싫어. 아니. 상황이 이런데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현 시장과 경쟁했던 또 다른 후보 역시 돈 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것이 해야지 그런 불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선거법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남원뿐만이 아닙니다. 익산시장은 신청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완주군수도 선거 당시 측근의 금품 살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실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빨리 돼야 이번에 출범하게 된 민선 7기가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수사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민선 7기 시군의 정책 추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은 없다며 경찰 수사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어 속사정을 시원스럽게 털어놓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든지 또 뒷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 연수 경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뒷돈은 아니었고 수사를 받을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11명의 의원을 이끌고 동유럽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1인당 연수비 350만 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송 의장은 2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인식 조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해외 연수 뒷돈 의혹에 의장 개인뿐 아니라 의회의 명예까지도 실추된 상황. 경찰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삼성 등 대기업 투자 유치에 전북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삼성 투자 발표 이후 광주와 경북 등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데 반해 전북은 이렇다 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6개 그룹이 3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시가 오늘부터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매했는데
지역 경기 부양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 주부가 정육점에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육류를 구입합니다.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해 장보기에 나서면서 만족해합니다. 상품권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니까 우리에게도 싸고 좋고 자주 시장을 들릴 것 같거든요.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상인도 모처럼 표정이 밝아집니다. 상품권이 많이 돌수록 우리 상인들한테 좋죠. 군산사랑 상품권이 음식점과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등 지역 5천여 가맹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 총 310억 원어치가 발행돼 전북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72개 대행점을 통해 판매됩니다. 한 사람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으로 구매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군산시는 상품권 유통으로 가게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가맹점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용과 산업위기에 놓인 군산에서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70%인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고 상품권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시군의 지역 상품권 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제시가 지난 2000년부터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장수와 완주, 임실에서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진안군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상품권을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어젯밤 8시쯤 김제 시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2에서 3m, 깊이 4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김제시는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도로 아래 하수관이 터져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장 인사에 대한 집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중 교사들은 신임 교장 A씨가 이전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부적절하게 써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법인 이사회가 인사를 강행했다며 교장의 전보 철회와 이사진 사퇴를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